안녕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 여러분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배우 차강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했었는데 이렇게 일주일 만에 다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 이 자리에 또 올라올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면서도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 많이 무거우시죠? 많이 무거우시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연사를 하기 전에 잠깐 웃으시라고 제가 지금 다리를 쩔뚝거리고 있는데요. 왜 쩔뚝거리냐면요, 어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펄쩍펄쩍 뛰다가 다리 접질러가지고 지금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됐거든요. 네, 저는 지금 정말 무거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기 올라왔습니다. 어제는 대한민국 총리시자 고난 대행이셨던 한덕수 총리님을 직무유기와 내란 공범으로 몰아세워서 탄핵을 시켰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늦추고 양복법같이 개같은 법안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여러분들, 한 총리님께서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한다고 했습니까?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는 본인의 재판을 밥 먹듯이 미루는데요, 나라의 명운을 좌지우지하는 사안에 대해서 정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양당의 협의를 구하고 좀 더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려는 것이 직무유기입니까? 절대 아닌데. 네. 그리고 이 양복법이라는 게 아닙니다. 국가에서 팔리지 않은 농작물, 그 농작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법안인데요, 우리가 북한입니까? 중국입니까? 아니, 나 돈으로, 왜 세금으로 팔리다만 농작물을 나라에서 관리를 하고 배급을 한다는 것입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 양복법 같은 것들 정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직무유기로 탄핵을 시켰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공산국가도 아닌데 한덕수 총리님과 회를 같이 하고 있는 우리들, 여기 있는 애국자들, 국민의 절반이 우리가 간첩입니까? 우리 간첩도 아니고 공범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왜 공범자입니까? 우리가 왜 내란 부역자입니까?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애국자입니다. 맞습니다. 이 내란이라는 게 말입니다, 나라 안에서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벌어지는 큰 싸움. 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네, 나라 안에서 정권 찬탈을 벌이려고 하는 이 싸움 가지고 내란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주차를 들었습니까? 우리 지금 태극기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트랙터를 끌고 왔습니까? 우리가 무슨 내란을 벌였습니까? 정말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네, 아무튼 그리고 지금 대통령님께서 뭐 내란 부역자라고 하시는데요, 대통령님이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큰 싸움을 벌였습니까? 정권의 1등은 우리 손을 뽑은 대통령님 아니겠습니까? 이 무슨 대단한 빨갱이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요. 네, 자,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조사를 거부하는 빨갱이 간첩놈들을 조사하려고 계엄을 선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계엄 피해자 한 명이라도 본 사람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내란범입니까? 네, 내란은 저들, 정말 거짓 언론, 여론으로 선동하는 저들이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면서 사회주의 혁명의 바이올을 따라서 무정부 상태를 만들고 정권 찬탈하려고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게 그게 내란 아니겠습니까? 지금 야당, 우리 대통령님을 탄핵시키려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бот대를 하자고 지금 어때를 부셨으니까 우리를 매도하는 그 사람들, 당신들이 내란범입니까? 아닙니다. 내란범입니까?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좀 흥분을 했더니 이게 좀 말이 감사합니다. 네. 자, 당신들, 우리를 부역자라고 하는 당신들이 내란범입니다. 선동을 그만하고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려는 시도 이제 그만하십시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당, 당신들은 탄핵 중독자들입니다. 청소년들은 마약 중독으로, 그리고 군에 대한 가치 정립이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한테는 지원금을 각각 퍼주면서 군에 대한 가치를 흔들리게 해서 도박 중독으로, 그리고 야당 당신들은 탄핵 중독으로 이 사회를 좀먹는 사회주의자들이 분명합니다.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빨갱이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요즘 영화 하얼빈이 요즘 좀 화제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다룬 영화인데요, 하얼빈을 보면은 명대사가 뭐 계속 나오긴 해요. 뭐냐면요, 제가 말해드릴게요. 늙은 늑대는 반드시 죽여 없애자고 라는 대사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없애야 하는 세력은 공산 세력과 간첩들과 반국가 세력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께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 싸우셨는데 이 한반도가 반으로 갈라진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반쪽짜리 땅에서 또 반으로 쪼개져가지고 손을 쥐어려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정말 개탄스럽고 안중근 의사님께서도 하늘에서 통탄을 놓으십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면 진보든 보수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라를 접목시키려는 반국가 세력들, 당신들은 우리 국민들이 절대 용납을 할 수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진보성의 모든 분들도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신다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서 과연 지금 누가 나를 접목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자유민주주의가 이게 맞는 것인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와주신 모든 애국자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승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올라온 부산 여성대표 하정연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으로
만번이라 하듯이 그들은 탄핵이 답이라고 중학생들이 외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려주도 저희들은 정보를 듣지 못하고 귀를 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제2의 건국을 통해서 종교조들이 심어놓은 그 교육을 다 해체시키고 바른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키워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맞지요? 네. 어떤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을 탄핵하라고 합니다. 그 말이 맞죠, 여러분? 맞습니다. 네. 부정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이것을 밝혀 가짜 국회의원을 몰아내고 국회의원을 탄핵시킵시다. 여러분, 협의 입장이에요. 우리가 입장에 자유를 지금 걸 지켜야 됩니다.
정당 대행에 대한 탄핵은 타결 만행은 저에게는 정말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70명만으로도 대한민국의 법치와 삼권 분립과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끝장낼 수 있다는 엄중한 사실이 온 국민에게 알려진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들을 대한민국의 체제를 뭉개시키려는 헌법 파괴 세력,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당 독재 세력으로 부르겠습니다. 반역적 정권 찬탈을 시도하는 국군 문란 세력으로 규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시면 함께 외쳐봅시다. 헌법 파괴 세력 민주당을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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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독재 세력 민주당을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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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헌 문란 세력 민주당을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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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파괴 세력 정당 독재 세력 더불어민주당 171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강제로 수사하고 체포해서 끌어내린 뒤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일념으로 대한민국 내각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국정령을 불가능한 수준으로 마비시키는 국정 테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함께하겠다던 미 국무부의 국무도 한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가 가결되자 한국 정치 상황이 더욱 불안해졌다며 민주당의 탄핵 폭파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왜 민주당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셨는지, 왜 계엄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테러 행위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헌법 파괴, 정당 복제로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려 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께서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도 대통령을 도와 반국가 세력, 내란 세력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헌 선포 이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광장에 모이는 애국 국민들의 숫자가 매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0%를 넘어 40%대를 향해 가고 있고, 광화문에 모이는 애국 국민의 숫자는 100만을 넘어 1000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 국민의 주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후련한 단장 이상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22년도 3월 대선 2세 때 입은 옷을 입고 M자의 신선 후배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게 매우 떨리고 영광입니다. 먼저 함께 해야 할 형님과 여동생이 코로나 때문에 연락이 떨어져서 부득이하게 저 혼자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가 우리 코로나가 사람인데 전주 이시의 이승만 대통령 후손입니다. 이 자리에 안 올 수가 없어. 어떻게 지켜내시는데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자, 일단은 노래부터 구해야 되겠죠? 우리 8.4 올림픽 때 우리 그 당시 그 때를 회상하시면서 우리 한번 대한민국 승리,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무효, 탄핵 기각, 탄핵 폐퇴. 네, 그게 될 줄은 믿습니다. 달리겠습니다. 선의 선장. 이제 모두 다 일어나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길 나서자. 손에 손잡고 나를 나서 우리 사랑 세상 살리도록 손에 손잡고
가수! 가수요, 가수! 음악 주세요! 잠깐, 음악 좀 있다가. 인사 좀 하고요. 안녕하세요. 그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는 울퉁불퉁 유퉁 아빠들 유미미입니다. 와, 그럼 사람들이 많이 오셨네요. 하나님, 여기 못 오신 분들 사랑의 은혜를 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빠가 싫어하는 곰상등 삘리기들 저도 싫어요. 와! 우리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이재명이 저도 싫어요. 이재명 싫어! 여러분들도 싫죠? 네! 감사합니다. 네, 몽골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아빠하고 같이 만든 그리운 어머니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불러도 이쁘게 봐주세요. 네. 목사님을 강력하게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헐고 있는 7마리의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작은 여우는 새끼겠어요? 어미겠어요? 새끼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허는 작은 여우 새끼를 우리가 잡아야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입법부를 허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입법부가 지금 법이 없어요. 여야를 막론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을 해체해야 합니다. 이것이 입법부를 잡는 작은 여우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사법부를 허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신목주사파와 신중사파 판검사 우리법 연구회를 우리가 싹 잡아버리십시다. 아멘. 세 번째는 젊은 언론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이런 우파를 대상으로 조중부인 모든 언론을 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런 실패를 하늘만도 내지 않습니다. 이 조중동을 우리는 불대하는 운동을 벌여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 4TV 방송과 공중파 방송을 우리가 잡아야 합니다. 편파 방송하는 방송을 반드시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교육계를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계에서 전국
종교들은 사라져라. 노동자를 하는 작은 혀울을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노동자의 가장 도학적인 민노총을 잡으면 됩니다. 이 혀울을 잡기를 바랍니다. 도성마리처럼 시민운동을 하는 작은 혀울을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좌파 시민운동 단체는 반드시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런 혀울을 잡아야 합니다. 수재풀을 부정을 일삼은 부정선거 조작범들 반드시 이번에 잡아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대한민국을 하는 혀울을 잡아라! 잡아라! 대한민국을 하는 작은 혀울을 잡아라! 잡아라! 정답은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 되어 반드시 잡아내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소개하시면 만세 한번 보여주십시다. 만세! 전주에서 오셨습니다. 전주에서 전준환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멘! 대한민국이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났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란의 괴수가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이재명입니까? 이재명! 국민 여러분!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부 공산당 박헌영의 지령을 받은 김대중입니다. 김대중의 뒤를 이은 삶은 소대가리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의 뒤를 이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여러분, 특별히 호남에 계신 여러분, 김대중이가 잘한 것이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호남 사람들은 가족이 양식점에 갇힌 것처럼 호남에서 왜 나오지 못합니까? 다 나왔어요. 호남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오면 대한민국이 초인류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국민 여러분, 국민의 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동훈이를 믿을 수 있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이준석이를 믿을 수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을 누가 세웠습니까? PK가 세운 겁니다. PK 국회의원들은 뒤로 숨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와서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우라. 아멘. 국민 여러분, 오늘 이후로 대한민국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길거리에 국민의힘 사람들이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반성합니다, 우리는 거듭나겠습니다, 이런 프랑사들을 걸어왔는데 이거 옳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대한민국이 위험해졌습니다. 광화문이 일어나서 다시 살릴 수 있죠. 만세! 손 들고 만세! 아멘! 대구에서 홍동경 목사님이 다른 걸음으로 비행기 타고 날아오셨어요. 홍동경 목사님 모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3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나 이에 지나는 것은 악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쉽고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과 모든 공권력과 모든 정치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놓을 수기를 바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이 일을 잘못된 것이라고 아니야 할 수 있어야 여기를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이런데 그러나 침묵하는 것도 역시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강단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오늘의 현실을 제대로 말씀으로 선포하지 않고 침묵하는 모든 목회자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당신들의 그 침묵으로 어제가는 피눈물 나는 나려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기 있게 아닌 것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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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아니야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 국민의 저항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조선대대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부터 거짓말 투성입니다. 이 앞에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부터 조선일보를 보고 자라났습니다. 거기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수 국민들이 작살나간 조중동에게 박근혜 때 배신당하고 이번에 또 배신당했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도 보수 국민들이 저 조중동을 제도하시다면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일보가 100만이 넘을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해서 이 갑갑하고 어려운 거짓말짜기를 다 끊어내고 자유 대한민국을 살려내시길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칼아먹고 있는 전부라지 같은 종북 주사파 세력들 하나님의 전발이 이루어지오다. 할렐루야!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령 선포를 안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 드러났습니다. 반국가 세력들 오늘 밤 우리가 다 해야 잡읍시다.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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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국 국민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분위기가 툭시하는 세상이 어느 시대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5장 28절에 정의가 말자는 강물과 같이 흐르게 하라. 오늘 불의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의가 강물같이 반드시 흐르게 할 것입니다.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라. 흐르게 하라. 흐르게 하라. 흐르게 하라. 할렐루야!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 것을 볼 때에 이거는 비상계엄령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확인시켜준 겁니다. 이재명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더 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될 준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빨갱이 그 중에서도 페미니스트들 단체들이 가장 죽이고 싶어하는 단체 신남사운대 대표 배인규 되겠습니다. 정말 춥네요. 귀가 떨 말할 것 같고 손이 얼어서 깨질 것 같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추워서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현장을 쭉 둘러보고 대기하며 이 집회 현장을 바라봤는데 이공상동의 참여율이 정말 저조합니다. 물론 이 현장에 나와 있는 이공상동들이 억울할 수 있겠지만 전 배고픕니다. 왜?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본인들이 앞으로 살아갈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계신 어른들이 직접 살아갈 대한민국이 아니라 2030들 우리 세대들에게 물려줄 대한민국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리가 쑤시고 발이 쑤시고 이 추위에 아스팔트로 어르신들 내몰 게 아니라 방구석에서 게임하고 연애하고 영화 보는 거 잠시 멈추고 대한민국 공사가 직전까지 왔으면 어르신들보다 앞줄에 2030들이 더 깔려 있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날씨 어떻습니까?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거는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미국과 중국의 문제도 아닙니다. 대한민국과 반대한민국 세력 전쟁입니다. 여러분 대한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각종 SNS에 계엄령을 북벌하는 글 자랑하는 것처럼 올라옵니다. 오케이 댓글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러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면 계엄령을 왜 내렸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진정한 내란 수괴이면 내란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눈이 있으면 보고 귀가 있으면 듣고 머리가 있으면 생각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알겠으나 대박이 올라요. 술에 취한 윤석열이 심심해서 계엄령 내렸다고 선동당하는 게 우매한 대중들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나 혼자 생각하지 말고 누군가에 기대지 말고 대통령에 기대지 말고 검찰에 기대지 말고 언론에 기대지 말고 내 스스로가 한 명 한 명이 전사라고 생각하고 다 전파를 해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까 말까 이 기름에 서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재명의 민주당이 무슨 짓을 했느냐? 예산 다 깎았습니다. 무슨 짓을 깎았냐? 문재인이 말아먹은 탈원전이 뭐니 지랄이니 하는 다 그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 경찰없는 그 탈원전 윤석열이 돌려놨더니 원전 지원예산 다 깎았습니다. 청년 지원예산 다 깎았습니다. 검찰, 경찰, 대통령실 특활비까지 영원히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행정부를 마비시켰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해남부 장관, 국방부 장관,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줄줄이 탄핵했습니다. 문재인,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사 전부 탄핵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 29번 탄핵을 남발했습니다. 하다하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 개인까지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시켜버렸다 이 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무슨 생각이십니까?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임명하지 말라는 이들이 주민이 뭐하고 있어? 박범계 뭐하고 있어? 박주민이 뭐하고 있어? 너희들이 이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만 임명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와서 헌법재판만 임명 안 한다고 한 나라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시키는 것 이것이 내란죄입니다.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식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그거요 들딱이요 내란 성공 세력을 한다면 나 기꺼이 그거 되겠습니다. 들딱 되겠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를 내고 내 주변 사람에게 알리고 부당함을 알리며 이재명의 대한민국 아니 중국의 대한민국 나설 수 없습니다. 내 아이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튀어나오셔야 됩니다. 튀어나와야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아쉽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대범의 나라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9명 임명하지 못하도록 이재명의 방탄법이 더 이상 통과되지 못하도록 중국인들이 까불지 못하도록 우리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여론전 강하게 한번 펼쳐봅시다. 저 또한 제 자리에서 이공성민들에게 최선을 다할 테니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힘이 되어주십시오. 지금까지 신남사의 대표 배인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방강장 우리들을 보고 국민의 110명 국회의원이 거부할 때 이분은 거부가 아니라 애국 국민이라 외쳤습니다. 110명 국민의 국회의원들이 이재명의 벌벌 떨 때 이분은 이재명에 맞서서 내란 분주를 시키는 바로 당신이야. 정명 목사님을 이상 목사가 몰아붙일 때 앞장서서 그런 분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구할 애국자시다 선지자시다 이렇게 외쳤던 분입니다. 그러나 혼자 싸우기 너무 힘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때도 이 강력에 가서 그렇게 몸이 터져가며
외쳤건만 오늘부터 여기 계시는 천만 명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국민의힘 오선 국회의원 윤석열 연설을 수행합니다.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숨막히는 제도권을 떠나서 정의상은 광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살리는 의로운 투쟁을 하기로 마음을 굳게 세상하고 나섰습니다. 성경 속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에스더 왕의 결기를 가지고 애국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체질을 살리는 성스러운 전쟁을 수행하러 나섰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체질 수호의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주신 목사님, 성도님, 애국동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무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 우선 저윤상현 사죄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우리 당이 대출하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어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또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지난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못 막아낸 것처럼 저 국회 무도한 세력에게 무기력하게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들의 무능임을 탓해 주십시오. 전인사연 먼저 존귀하신 애국시민 여러분들께 사죄의 큰 절부터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체제 탄핵이요, 대한민국 미래 탄핵이요, 그리고 대한민국 후손들을 탄핵하는 것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름 내장을 탄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지난 8년 전 우리가 무기력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도대체 어떤 나라 어떤 세상을 보았습니까? 탄핵 이후에 들어서 문재인 정부 5년 전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두 번 다시 그 세상을 보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외교안보 전부 다 황폐화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을 손들째 무너뜨려버렸습니다. 정치는 한마디로 통찰했습니다. 입법사나 행정, 우리의 청와대, 공무부가 있어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마음대로 했습니다. 제가 있는 국회 현장에서도 각종 악법을 마음대로 통과시켰고 심지어 연동형 비례대표 제안을 전혀 듣도 보지 못한 선거법을 일반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과시켰던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경제는 어땠습니까?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했습니다만 양재 일자리는 줄어들었습니다. 최저임금을 급속히 인상시켜놨습니다. 자영업자는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 더 못 살게 만들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서울의 아파트 가격 얼마나 올랐습니까? 부동산 시장이 폭등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서울에 오히려 등지고 다 지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1,800조, 그리고 국가채무 5,000조,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전성시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외교 안보 어땠습니까? 한국과 미국 관계, 한국과 일본 관계 정말로 상상 없이 최악의 관계로 만들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관계, 러시아 관계를 보면 정말로 헌정사상 이렇게 비굴한 굴욕적인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10끼를 한 끼 듣는데 10끼를 한 끼를 대접받아야 되는 딱 두세 끼만 접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은 높은 성과 올려 대한민국 작은 나라의 우리를 피하시켰습니다. 2019년 여름 러시아의 정찰기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독도 영광을 침범했습니다. 침범이나 침범, 그런데 제대로 항의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남북관계는 어떻습니까? 2018년 4월 27일 김정은과 만나서 판문점 선언이라고 해서 한반도에 완전한 피해가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때 백악관 국가안보 부장을 지낸 존 볼턴이 백악관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문재인 김정은 총사님이 만나서 구두로 피해가를 1년 안으로 끝내겠다고 얘기해서 우리 국민들한테는 아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반도의 완전한 피해가를 완전히 물건너하고 북한의 핵무장화, 무려 80여 개의 핵무기를 핵 함성대를 만들어서 알고 계시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도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의 수록되는 인양, 대북기의 해제를 주장하고 다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김여정이 대북 전단을 금지하라 하니까 3시간 만에 문재인 정부 통일부가 대북 전단 금지법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어민들이 퇴출해서 우리나라에 피해를 했습니다만 인신공연을 하듯이 북한 당국에다가 쫓아 인계를 해버린 정말로 반인권적, 반민주적, 반헌법적, 반국가적 세력, 그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모습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여러분, 한마디로 이 나라
가치, 근간, 정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한마디로 헌정사상 최악의 정부, 바로 문재인 정부 5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두 번 다시 이은 정부, 이런 세력이 집권한 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세상을 보면 안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지난 6월달부터 저희 국회가 21일 국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민당 이재명과 그 세력들은 한마디로 광란에 진출했습니다. 입법 복주했습니다. 예산안 복주했습니다. 탄핵 복주했습니다. 정말로 브레이크 없는 열차같이 광란에 진출하면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교란시켜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국회에서 이따가는 너무나도 무기력합니다. 상임위원회 분이 마음대로 각종 악법과 각종 포퓰리즘 법안을 마음대로 일방으로 통과시 한마디로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예산안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677조가 넘는 예산안을 의회에다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가 상의도 없이 당도 4조 원 이상을 깎고 예산을 마음대로 통과시켰다. 이게 나랍니까, 여러분? 이게 의미입니까, 여러분? 국회의원 특활비 200억 가까이 다 살려놓습니다.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사건에서 2억을 만들었습니다. 경찰 특활비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검찰 특활비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정 특활비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실 1년 특활비가 96억 원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 내년도 특활비 2억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도한 세력이 어디, 이렇게 행정부의 기능을 마주시키는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도 지난 6개월 동안 29번째 탄핵 소추안 우리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했습니다. 대통령도 탄핵당, 국무총리도 탄핵당, 법무장관도 탄핵당, 감사원장도 탄핵당하고 방통위원장도 탄핵당, 중앙지검장도 탄핵당. 세상에 이렇게 탄핵 경상수를 만든 장본인들이 누굽니까? 알고 계시죠? 이들이 원하는 것은 국민의원 개개인의 탄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정의 탄핵,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탄핵, 대한민국 민생의 탄핵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탄핵하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민정부 이재명과 민당 세력이는 이들은 이성을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도, 대한민국이라는 국민도, 대한민국의 경제도, 대한민국의 헌법도, 세계 사람들의 눈길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저 고지가 바로 있다고 느끼고 이성을 잃었고 누임은 장인물인가요? 이들이 하는 저 독재 정치 말고 내란 정치요, 겁박 정치요, 대라 정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들이 결국 대한민국을 핑계시켜 이심전의 말로 저들이야말로 암흑의 세력, 어둠의 세력, 그리고 내란 세력인 걸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세력에게 집권의 기회를 준다면 정말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보다도 훨씬 더면 더할지 더하지 못한 훨씬 더 극악무도한 정부가 될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을 완전히 손들이째 그 근간을 무너뜨려 버릴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이름 석자를 지우려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대한민국 애국 세력들의 명맥과 씨를 만드는 사활을 일으킬지도 모르고. 존경하는 국민들 여러분, 민정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민당의 아버지, 어떻게 의원들이 어떻게 이재명 대표를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이재명의 민정, 김대중 대통령의 민당 전혀 딴판의 정당이 오직 이재명을 위한 유일 일격투의 정당이 바로 현재 민정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재명 대표 몇 개 혐의를 갖는 것인지 아십니까? 12개의 범죄 혐의로 이재명의 재판 5개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비리, 의료 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 FC 불법 후원정보의 비리, 공직석감 선거법입니다. 검사가치 우진교사 비리, 이화영을 비롯해 불법 대북 성공 사건, 그리고 경동시대시절 예산위험 사건, 이렇게 무려 12개의 혐의, 그리고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력들, 이재명의 아버지라 부르는 이 세력들 집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헌법 79조에 보면 일반 사면 조항이 있습니다. 국회에 동의를 얻어서 그 자식들이 법원을 만들고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면 결국 이 모든 12개의 혐의를 전부 다 소멸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세력들이 집권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두 번 다시 어둠의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운영하게 해서는 안 돼. 두 번 다시 어둠의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활기시켜 해서는 안 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상은 대한민국의 애국 시민 여러분과 함께 주사가 돼서 앞으로 앞장서서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보면
백악관으로부터 반정이 기울어지점에 베트남 전쟁에서 살아 미국 병사들을 추모하는 롱메모리얼이 있습니다. 그 롱메모리얼의 유명한 리얼된 구절이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자유는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유가 주제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선의 오랜 선조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획득한 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였습니다. 그분들의 거룩한 희생 속에 빛꽃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였던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6.25의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가장 큰 위기에 지적돼 있습니다. 저 윤상현 애국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앞장서도 같이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한보한 한분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네 가지를 지키는 주사이자 전사이자 형제이자 동계이자 그리고 대가족인 것임을 동의하시죠? 그래서 저 윤상현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첫째도 묵십시다. 둘째도 묵십시다. 셋째도 묵십시다. 저 윤상현 여러분들한테 끝까지 뭉쳐서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To all the respected citizens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and to the overseas Koreans. 오늘 또 한 번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And a new record.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And to those who could not attend today, 오늘 여기 모인 것들을 다 모인 분들을 유튜브를 통해 한번 보십시오. you're probably looking at the scene through YouTube. 이 시간부로 And starting from now on, 국민혁명 의장으로 I declare 4.19, 5.16을 능가하는 혁명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저항 광화문 선언을 선포하겠습니다. I will start to make my declaration today. 우리는 광화문 애국운동은 헌법 전문에 보장된 4.19 혁명 정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국민 공약을 선포합니다. Our patriotic movement of Gwanghwamun hereby proclaims the following commitment to 첫째로 the public. 헌법 제13조에 따라 동일한 사건을 재탄핵할 수 없으므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원천무효로 선언한다. According to Article 13 of the Constitution, 동의하십니까? President Yoon Suk-yeol, 동의하시면 두 손을 고마세요. all the Koreans agree today. 둘째, Second, 헌법 위의 권위인 국민 저항권으로 by the authority of the 윤석열 대통령과 총리 및 내각을 즉시 원상 복귀할 것을 선언한다. and the immediate reinstatement of President Yoon Suk-yeol, the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모인 것은 헌법 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and our 것입니다. country here in seats 셋째, and stands above the Constitution. 헌법 위의 권위인 국민 저항권으로 Third, by the authority 일본 of the 개헌령 선포와 해제는 합법적으로 정당화했음을 선언한다. 넷째, 부정선거를 주도한 중앙선관위를 해체하고 to be legitimate. 불법 선거로 당선된 국회를 해산하며 3개월 내에 재선거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In the National Assembly, 다섯째, 정당한 개혁을 수행하다가 불법 체포 구금된 군인과 경찰들을 즉각 석방하고 원상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even of the soldiers and police officers. 여섯째, 개혁에 역행한 반국가 세력은 즉시 구속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We declare the anti-racist forces 일곱째, be promptly arrested. 당첨에 의해 장악된 민주노총 및 언론 노조를 포함한 주사파 세력을 철저히 척결할 것을 촉구한다. Eradicate the KCTU and the press union. 여덟째, 군인, 경찰, 공무원들은 정중동하되 반국가 세력들은 즉시 체포하고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Anti-racist forces must be 아홉째, arrested. 윤석열 정부는 무능하고 개헌에 저항한 자들을 즉시 해임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사업가 정신에 충실한 자들로 교체할 것을 건의합니다. I demand that you have to immediately dismiss those who 번째, reject the martial law. 거짓 선동으로 사회를 혼란시키는 반국가 언론과 유튜브를 제재할 것을 촉구합니다. We declare the regulation of anti-state media and the YouTube channels. 자, 11번째, 국민들에게 무한 자유와 일상생활을 보장할 것을 선언한다. We pledge to guarantee unlimited freedom and daily life. 마지막 12번째, 헌법 위의 권위인 국민 저항권에 따라 우리 국민 저항 광화문 본부는 위의 사항을 관철될 때까지 계속하여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이상 12가지에 동의하시는 두 손 들고 만세. 자, 이제 내가 개인적인 연설을 짧게 한번 하겠습니다. I'll make my short speech. 지금 이 이재명 이놈은요, Right now, this man, Lee Jae-myung, 아니 세상에 윤석열 대통령을 적반하장으로 he is 이걸 무슨 뭐 내란 괴수? trying to show 내란 수배? the situation is a very 야, 이 빨갱이들은요 말을 뒤집는데 선수권이야. rather attacking President Yoon Suk-yeol. 한번 들어보십시오. He is distorting the truth. 이 이재명 이놈이 What does he say? 자 대화하는 걸 들어보세요. Let's look at his conversation. 누가 내란 수배인지 Let's see. 이재명의 바로 영상을 직접 한번 보시기 Anti-state 바랍니다. forces. 어느 단계에서만 멈추지 않으면 계속 확대를 수하고 계속 증폭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전 상태로 가져옵니다.
마지막에는 내전 단계. And he says we're destined to have 내전은 내강보다 더 무서운 단어입니다. a state of civil war. 나는 이것을 계속 생각할 때 So extreme that it will 여러분이 광장에서 광주 사태 같은 것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나는 의심합니다. And I think that he's trying to make a Gwangju right at this place in 여러분에게 Gwangju. 이렇게 만만하게 보여? And do you think our calling for it that way? And now come at us. 한번 붙어보자고. Come at us then. 몇 명도 없는 좌파 새끼들이 말이야. And how dare you? 어디라고 뭐라고? But then your number. 예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You cannot.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속에요. 이재명 이놈이 내란 속에요. Was incompatible with your number. 확실해요? Who was the actual traitor? 이 내란 속에 이재명은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And that is why I tell you that we must eradicate Lee Jae-myung. 자, 참으로 귀한 교수님을 한 분 모셨는데 이분은 이 서울대 다니다가 완전히 빨갱이 노릇을 하다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전향안에 들어온 장로의 신학대학 교수 신철원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아니 서울대 저 사회학과 다니다가 왜 그 빨갱이가 됐어요? 아, 그때는 나이가 어려서 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어서. 근데 어떤 교수님한테 세뇌가 됐어요? 아, 그때는 뭐 교수님들한테 세뇌가 때보다도 네. 그 선배들 그리고 그 당시 친구들이 전부 다 네. 이렇게 우리 좌익 사상을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전학을 하셔서 완전히 이제는 진짜로 우파 중에 우파가 되셨는데 이제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걸 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네. 오늘날의 이 상황은 사실 한 30년 전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그 시대에 많은 젊은 청년들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 결론은 너무 잘못된 좌익사상,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 그리고 주체사상으로 다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 허황된 꿈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나라에 큰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계속. 자유연선. 그리고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령 성과는 올바른 판단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종북 반국가 세력에게 선전포고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얼핏 보면은 좌파와 우파 사이의 싸움처럼 보입니다. 얼핏 보면은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싸움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의 깊은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의 깊은 본질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한국, 미국, 일본 바로 이 한미일 삼각 동맹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 중국, 러시아, 북중러 삼각 동맹을 선택할 것인지 바로 이것을 둘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면 대한민국은 한미일 삼각 동맹을 지켜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지게 되면 대한민국은 불행하게도 북중러 삼각 동맹으로 끌려가 버릴 것입니다. 한미일 동맹은 우리에게 번영과 발전을 가져다 줍니다. 한미일 동맹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한미일 동맹이 굳건하면 한반도에서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재명과 종북 반국가 세력은 지금 한미일 동맹을 깨고 북한, 중국, 러시아 편에 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중러 동맹은 우리에게 경제적 파멸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분명히 북한의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해서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러시아로부터 이렇게 떼어내게 될 것입니다.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바로 그만두고 러시아도 중국과 따로 떼어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절대로 중국이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동시에 대만을 해협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북한을 시켜서 남한을 먹게 하고 자기들은 대만을 먹겠다고 하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는데 미국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런 모든 전쟁을 지금 제어하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한미일 동맹을 지켜내면 절대로 동북아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재명과 대통령이 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미국을 점령군이라 부르는 이 이재명과 반국가 세력들은 곧바로 미군 철수를 외치고 미국은 미련 없이 떠나갈 거라고 지금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떠나는데 김정은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우크라이나 전과 같은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는 20대, 30대의 젊은 청년들이 마치 전국점에 고기가 갈려나가듯이 전장에서 그렇게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미국 편에 설 것입니까? 중국 편에 설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한미일 삼각 동맹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북중러 동맹을 선택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재명을 선택할 것입니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생명과 번영과 자유, 민주의 길을 선택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20대, 30대 청년들은 지금 당장 광화문으로 나오십시오. 20대, 30대 청년들을 두는 그 부모님들은 지금 강원도 부모님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의 생명을 위해서 이 시간과 함께 여기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생명과 죽음 중 어느 것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생명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전쟁과 평화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평화를 선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중에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낼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고 한미 삼각 동맹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이 싸움을 그와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절대로 겁먹지 마시고 이 싸움에서 우리의 선두에 서서 용감하게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죽이치는 양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낼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한미 삼각 동맹을 지켜낼 것입니다. 여러분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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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수방송입니다. 자, 여러분, 대통령께서 지지율이 30%를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역시 박근혜 대통령 때의 학습은 그 결과를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보수가 다시 똘똘 뭉쳐서 저 좌파 세력들에게 정권을 넘기면 안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김상우 의원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극우 세력들이 결집해서 만들어낸 결과일 거라고. 김상우 얼굴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맞습니다. 족같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의 현실은 지금 이지윤입니다. 보수정당을 대표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는데 표결에 참여하지 않나 탄론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퇴임이 30년이 지났습니까? 20년이 지났습니까? 10년이 지났습니까? 10년도 안 돼서 사장에서 배출하는 대통령을 두 번이나 탄핵시키는 정당입니다. 이게 우리 보수를 대표한다고 하는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보수 결집을 위해서도 자유통일당 쪽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만 보수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국힘이 살고, 그래야만 보수가 살고, 그래야만 좌파가 죽을 수 있고 좌파가 죽어야만 우리 국가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저 선동에 의해서 나라가 붕괴될까 걱정되는 어느 신혼부부가 4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오늘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가 없었던 우리 문화가 정말 국가를 걱정하는 국민들로 꽉꽉 채워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우리 선배님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과 신혜식 대표님이 뿌려낸 그 어미의 씨앗들이 자라 우리 같은 젊은 세대들이 이 광장을 채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만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늘 힘들 때 대리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사야 41.7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 함께 싸워나갑시다. 자, 안녕하십니까. 신혜수 이사범입니다. 네, 저는 오늘 제 첫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국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나왔다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 더 묻고 싶습니다. 애국은 왜 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는 아직 마땅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애국을 왜 해야 하는가 제가 내린 결론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광화문 현장에는요, 많은 애국 시민분들이 모였지만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이신 크리스천 분들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인으로서, 이 크리스천으로서 부르는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의 빚진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복음의 빚진 자, 기독교가 아니신 분들에 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우리 기본적으로 크리스천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신 일방적으로 선물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지금 이 표현을 말씀드린 이유는요, 저는 저 스스로에게 애국을 왜 해야 할까라는 물음을 던졌을 때 이런 대답이 나오더군요. 아, 내가 이 복음의 빚진 자와 같이 애국의 빚진 자가 되어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너무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너무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요, 너무 좋은 경제, 이 전 세계에서 선진국에 내놓을 수 있는 좋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갑자기 쏟아졌습니까? 저는 그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 수많은 대한민국의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바로 애국의 빚진 자가 되어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애국을 해야 되는 이유 수없이 많이 말합니다. 내 자식들이 더 좋은 나라에 살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또 대한민국을 선도하기 위해서 많은 이유들을 말하지만 저도 제 자식이 좋은 대한민국을 사는 걸 바랍니다. 하지만 제 자식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 대한민국의 권리를 누렸기 때문에 앞선 선배들에 의해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만들고 그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가 만들고 또 대한민국의 건국 세대가 만들었던 이 대한민국을 내가 누렸기에 애국의 빚진 자가 되어있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저는 내 자식이 아니어도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대한민국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 대한민국을 거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선세대
때문에 앞선 세대들의 피와 땀과 눈물 흘리고 대한민국을 저는 아무 대가 없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빛을 갚으려면 나 또한 그렇게 다음 세대에게 이 대한민국을 전해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